1973년 사막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일 쇼크로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들, 휘발유 배급표를 손에 쥔 시민들. 그 장면은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통화 패권과 산업 질서가 동시에 흔들린 순간이었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란 사태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중동 분쟁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급진적인 예측을 합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중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란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핵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원유 공급선 하나 아닌가. 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국가 간 우정이 아니라 인프라 연결 구조입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동맹이 아니라 4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동시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숨은 구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하루 약 10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중 상당 비중이 제재를 받는 이란에서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과 같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강해도 피가 끊기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연결성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1대1로 육상 루트의 허리에 위치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중심축이죠. 지도 위 선 하나가 아니라 수천억 달러가 묶여있는 물리적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영향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란은 의도치 않게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조용하지만 장기적인 변수, 통화 패권입니다. 중국은 달러 중심 에너지 결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실험을 이어왔고, 이란은 그 핵심 파트너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한 단계 올려봅시다. 이것은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에너지 화살표, 제조업 원가, 화살표 수출 경쟁력, 화살표 통화 시스템, 화살표 군사 배치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입니다. 만약 4개의 기둥이 동시에 압박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이란이 위험하다는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중국의 산업 모델, 군사 전략, 통화 실험이 한 축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구조 실험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흔들릴 때 자본은 가장 먼저 이동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이동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 약 1070만 배럴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그중 약 13%가 이란산입니다. 케플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준 하루 평균 138만 배럴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공급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릅니다. 국제 제재로 일하는 시장가보다 배럴당 8달러부터 10달러까지 낮은 가격에 원유를 판매해 왔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38만 배럴 곱하기 8달러부터 10달러까지, 하루 약 1100만 달러부터 1380만 달러까지 절감, 연간 약 40억 달러부터 50억 달러까지.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정부 금고가 아니라 제조업 원가 구조 속으로 스며듭니다. 에너지는 공장의 전기요금이자 운송비이고 결국 수출 단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는 경제 산소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격이 오르면 모든 세포가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이 할인 구조의 핵심 수혜자는 산둥성의 이른바 티팟 정유사입니다. 이 중소 독립 정유사들은 중국 정제 능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값싼 이란산 원유를 정제해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고 이는 다시 제조업 단가를 낮춥니다.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가, 원유 화살표 낮은, 정제 비용, 화살표 저렴한 연료 화살표 공장, 에너지 비용 절감 화살표, 완제품 가격 경쟁력 유지. 단순 거래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파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란산 유조선이 동남아 해역에서
선적을 바꾸거나 원산지를 세탁합니다. 서류상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합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이란산이 거의 잡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입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샀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부 중국 정유사는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티팟 정유사 몇 곳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밀 주유소가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40억에서 50억 달러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단순 손실이 아닙니다. 제조업 원가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올려보죠. 중국의 수출 모델은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축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초에 저가 에너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유가 변동성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상시화됩니다. 중국은 더 비싼 원유로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위 대응은 가능합니다. 러시아산 확대, 전략 비축유 방출, 우회 거래 강화. 그러나 구조적 할인, 공급선이 약해지면 장기 원가 구조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원가가 1% 오르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은 그 이상으로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유 뉴스가 아닙니다. 중국 산업 모델의 첫 번째 기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답이 보입니다.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서쪽으로 뻗는 육상 루트는 결국 이란을 통과해야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이란은 1대1로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꺾이면 몸 전체가 휘청입니다. 2013년 시작된 1대1로는 단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중국 자본과 기술로 유라시아를 묶어 미국 중심 질서에 균열을 내겠다는 장기 전략입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합니다. 총 4천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에너지 항만, 철도 파이브, 지전력 인프라까지 포함됩니다. 대신 이란은 장기간 할인된 원유와 가스를 안정 공급하기로 합니다. 물론 전액이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제재와 내부 불안으로 속도는 더딥니다. 하지만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이란을 공식 전략축으로 묶었다는 선언 자체가 중요합니다. 차바르항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파키스탄 과다르항, 중앙아시아 파이프라인의 철도망. 수백억 달러가 이 허리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인프라는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중간 교차로가 막히면 전체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란은 그 교차로입니다. 만약 이란이 불안정해지거나 친미 정권으로 전환된다면 중국의 서진 전략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구조 수정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1대1로는 물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향력 네트워크입니다. 항만은 단순 선착장이 아니라 금융, 군사, 데이터 흐름의 거점입니다. 허리가 끊기면 무엇이 멈출까요? 유럽 연결 물류, 에너지 수송, 지정학적 존재감. 20년 설계한 서진 전략이 후퇴 압력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회 루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유 확대, 해상 루트 강화. 그러나 비용은 증가합니다. 인프라는 일단 깔리면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철도는 하루아침에 다른 대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중국의 유라시아 네트워크는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중국의 두 번째 기둥, 연결 인프라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란. 2001년 이후 미국이 중동 전쟁에 투입한 비용은 8조 달러를 넘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사이 누가 시간을 벌었을까요? 중국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외교 역량이 중동에 집중되는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했습니다.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확장됐습니다. 이란은 의도치 않게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보는 체스판과 같습니다.
한쪽에서 말을 묶어두면 다른 쪽에서 공간이 생깁니다. 중동은 미국의 말을 묶어두는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약화되거나 친미 성향으로 전환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전략적 부담을 줄일 명분을 얻습니다. 그 순간 군사적 무게중심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미 방향은 예고돼 있었습니다. 오바마의 아시아 피버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 바이든의 오커스 출범까지 행정부는 바뀌어도 축은 유지됐습니다. 이란이 약해지면 미국의 집중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한 단계 올려봅시다. 군사력은 단순 병력이 아닙니다. 해상 통제권, 반도체 공급망 방어, 동맹 결속력까지 포함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 그 에너지는 인도 태평양 인프라 방어에 재배치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압박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긴장 고조, 군사 훈련 확대, 외교적 충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와 자본 흐름이 변합니다. 방패가 사라지면 칼날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란은 중국 대신 미국의 시선을 붙잡아주던 변수였습니다. 그 변수가 약해지면 중국은 직접 압박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기둥입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넘어 군사적 균형이 재조정되는 순간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용한 합의를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안보를 보장하겠다. 대신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달러로 결제하라.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출발점입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를 사려면 달러를 보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외환 보유액의 약 60%가 달러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통화를 찍어도 수요가 유지되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오래전부터 문제로 인식해왔습니다. 달러 결제망에 묶여있는 한 금융제재 한 번에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장면은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페트로 위안입니다.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란은 이미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된 국가입니다. 위안화 결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탈달러 실험의 이상적인 무대였죠.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 INE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원유 선물 거래의 약 15% 안팎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통화 패권은 군사력만큼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결제 통화는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한번 깔리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이란이 친미 노선으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 원유는 다시 달러로 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페트로 위안의 거점 하나가 약해집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라크가 유로 결제를 시도했을 때, 리비아가 금 디나르를 언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은 냉정합니다. 위안화의 글로벌 외환 보유 비중은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본 계정도 완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달러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중요합니다. 2023년 중국은 UAE산 LNG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며 상징적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란은 이 실험의 가장 안정적인 축이었습니다. 그 축이 흔들리면 20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네 번째 기둥입니다. 통화 패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안화의 글로벌 외환 보유 비중은 약 3% 수준입니다. 달러의 60%와는 격차가 큽니다. 자본시장도 완전 개방되지 않았고 환율 역시 관리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트로 위안은 아직 상징에 불과하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달러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통화 전환은 스위치를 누르듯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라는 제재로 인해 달러 시스템 밖에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이 탈달러 실험을 현실화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교체되거나 친서방 노선으로 이동한다면 원유 결제는 다시 달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험의 실전 무대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위 충격보다 장기 전략에 더 큰 상처를 줍니다. 탈달러 전략은 20년에서 3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리 한 거점이 무너지면 신뢰와 확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통화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처럼 사용자가 늘어야 생태계가 자랍니다. 이란은 그 사용자이자 공급자였습니다. 에너지라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스케일을 더 키워보죠. 통화 패권은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 제재, 채권 시장, 글로벌 자본 흐름까지 연결됩니다. 이란이 달러 체제로 복귀하면 중국의 탈달러 네트워크는 확장 동력을 잃습니다. 다른 산유국 설득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일부 중동 국가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핵심 거점이 약해지면 실험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통화 뉴스로만 보겠습니까? 이것은 5번째 전선이 아니라 4번째 기둥의 장기 균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지속될 변수입니다. 이제 그림이 연결됩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두 국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에 할인된 원유를 공급해온 축입니다. 트럼프는 이 두 축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부 중국 정유사를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두 개의 할인 원유 라인을 동시에 조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제조업의 비용 구조가 압박을 받습니다. 저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출 모델이 흔들립니다. 중국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비중을 늘리고 전략 비축유를 확대하며 우회 거래를 정교화합니다. 단기 충격은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할인 공급선이 줄어들면 평균 원가가 올라갑니다. 제조업은 마진이 얇은 산업입니다. 1%부터 2%까지 원가 상승이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한 단계 더 올려보죠. 에너지 비용 상승, 화살표 수출 가격, 압박 화살표 글로벌 점유율, 경쟁 심화 화살표 산업 재편 가속. 이는 단순 외교 충돌이 아니라 산업 전략 압박입니다. 트럼프의 접근은 핵 문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 군사, 통화까지 연결된 중국의 4개 기둥을 동시에 흔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중국도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강화, 중동 내 다른 산유국과의 거래 확대, 위안화, 결제 확대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두 개의 원유 축이 동시에 흔들릴 때 장기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기 뉴스가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모델을 시험하는 체계적 압박입니다. 이제 모든 축이 한 화면에 놓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군사 균형, 통화 패권. 이란은 이 4개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핵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 모델을 압박하는 다층 전선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이 협상에 나서고 친서방 노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경우 중국은 4개 기둥이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할인 원유 축소, 1대1로 수정, 군사 압박 심화, 탈달러 실험 둔화. 단기적으로 제조업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둘째, 이란이 버티며 긴장이 장기화되는 경우. 유가 변동성은 지속되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상수화됩니다. 중국은 더 높은 에너지 비용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경쟁력은 서서히 깎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이란 문제는 중국에게 외교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도전입니다. 여기서 속도를 늦춰봅시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에너지 비용 1% 변화,
해상 통제권, 이동, 결제 통화, 점유율 1% 증감. 이런 작은 수치가 10년 누적되면 질서가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 그 누적의 초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20년 전략과 20년 전략이 충돌하는 장기 게임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이 조정기에 들어간다면 자본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에너지 인프라, 방산, 달러 자산. 거대한 구조 전환에서 개인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읽는 개인은 예외가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산업 모델, 군사 균형, 통화 질서가 동시에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Where do you stand in this transition? 파도가 눈에 보일 때 뛰어드는 사람은 이미 늦습니다.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위치를 선점합니다. The ones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ar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